오늘도 우문현답. 네. 네. 우수한 질문. 현준이 대답. 네. 우수한 질문 김현준 답변. 네네네. 네, 그래서 우문현답. 네, 오늘 어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매수는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돈이라는 건 팔아야지 또 돈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안 팔고 계속 가면 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주식만 구경하다 죽는 거. 그렇죠? 그런데 네. 하나 딱 끊고 가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더 돼요, 사실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계속 네.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회장, 네. 뭐 정의선 회장 네. 이런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 주식 안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활할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급여를 뭐 많이 어느 정도 받으시지만 네.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나 또 마크 저커버그까지 가면 훨씬 더 부자잖아요. 그죠, 정의선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보다 부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급여를 1달러밖에 안 받아요. 1달러요? 네, 1달러. 그건 상징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 맞아. 저 그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요. 네, 네, 네. 그렇다고 그 회사가 그 회사가 배당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개로 사는 거예요. 법카랑 네. 주식담보대출. 근데 이제 워런 버핏과 마크 저커버그가 주식담보대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네. 알지도 못하고 네. 본 적도 없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상장사 대주주분들은 실제로 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이랑 그 스킴은 같지만 네. 그 방법은 같지만 훨씬 더 이자율이 낮고 그 금액이 훨씬 커서 네. 그걸로 계속 빌려가지고 썼다가 나중에 주가 오르면 좀 팔아서 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도 많이 불거졌었죠. 문제가 그 경호원 비용만 네. 네가 무슨 1달러냐 경호원 비용 제가 얼마인지 뉴스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뭐 1년에 뭐 100억 쓰면서 네. 네가 뭐 1달러밖에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네네. 실제로는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업의 오너 총수인 경우에는 사실은 돈 걱정을 안 하니까 그냥 안 팔아도 되는데 네. 저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은 그 기업을 더 성장시킬 자신이 있고 자기가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안 팔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네네.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는 팔아야 될 겁니다. 네. 그죠? 갖고 있어도 뭐 주가가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네. 두 가지 이유로 팔아야 될 거예요. 첫 네. 번째,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계속해서 불려서 부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럼 많이 오른 거 팔고 다시 안 오른 것 또는 싼 것 사서 다시 오르고 해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틱틱틱 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워런 버핏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젊은 시절에 30대 때 네. 버핏 파트너십을 경영하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팔아서 또 다른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굴려야 해서. 네, 그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돼서 전업 투자자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팝니다. 생활비. 근데 그게 돈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고 네. 돈은 예를 들면 주식 계좌에 몇십억 들어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몇백만 원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팔아야 한 달 생활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주식은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네. 가지고 있는다고 오르는 게 아니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언제 팔아야 되냐.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는 팔면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떨어졌을 때 파는 게 맞습니까? 틀렸으면 떨어졌든 올렸든 팔아야 돼요. 틀렸으면 제가 어떤 게 생각한 틀렸어요? 것 중에. 내가 생각한 것을 네.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하나 틀렸는데 네. 주가가 막 올랐어요. 네. 틀렸는데도. 틀렸는데 올랐다. 네. 운 좋게 다른 사업부가 잘 돼가지고 네, 네, 주가가 네. 막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팔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아하. 주식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1번 사업부, 2번 사업부가 있는데 저는 1번을 좋게 봤는데 네. 1번은 그냥 그저 그래요. 네. 근데 2번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욕심이 나가지고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못판 예전역에 거네요. 팔았어야 돼요. 못 판 거네요. 네. 안 판 게 이거는 아니라. 나중에 혼쭐 날 거예요. 아. 주가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네. 후회할 것 같은데 네. 아직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이제 갖고 있는 빨리 상황이에요. 파세요. 왜 안 파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되게 향후 미래의 네. 성장 산업이면서 또는 거기다 플러스 그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업종 중에서 또 그 회사가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 막 오른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네. 그 경중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번 사업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니까 네. 이번 사업부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있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아직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틀리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어떤 가격에 도달해서 네, 파는 게 있고, 네, 그럼 내가 생각이 틀려서 파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딱 두 개밖에 없죠. 아, 두 가지 경우. 아니면 아까 진짜 돈 필요했을 때, 진짜 돈 필요할 네, 때. 그런 거 빼면. 그러면 이 자체 시장이나 이 기업에서 저한테 주는 시그널은 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다. 네. 아니면 주가가 너무 올라서 내가 생각한 가격이 도달했다. 이 두 가지일 때만 파는 거네요. 그렇죠. 내 사정을 제외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역사적 최고가야. 네. 지금 그래가지고 좀 부담되니까 주식을 좀 줄여야 되겠어. 네. 라든지 인플레가 생기니까 좀 일단 뭐 팔아야 된대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저와 저희 회사는 그런 것을 1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1도 고려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네. 앞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어보신 네네. 것은 네네. 저의 이제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 네네. 그거를 이제 그리고 이 PD님이나 네. 다른 이제 미디어에서도 요구를 하시지만 네. 저희의 거래처분들, 증권사라든지 은행분들도 궁금해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네네. 저희가 그걸로 주식을 사고 팔진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틀려서 파는 거랑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파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뭐 네. 이런 거를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목표 주가. 그러네요. 목표 주가를 목표 주가를 모르면 네, 더블? 애초에 사서도 안 되고 네. 목표 주가를 모르면 사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예를 들면 네. 최소치는 있겠죠. 이 네, 회사가 네, 만 네. 원인데 네. 최소 2만 원은 될 거야.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 기업의 가치가. 네. 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니까 뭐 이래 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저희는 전혀 하지 않고요. 어.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네. 지금 말고 향후 네. 3년에서 5년 후에 순이익을 얼마나 버는지 음. 하고 그거를 금리랑 비교를 해서 네. 지금 이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몇 프로인가 지금 회사채 금리가 7, 8% 정도 되거든요. 네, 네. 7, 8%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100억 나누기 8% 네. 하면 1,200억이에요. 네, 네. 그럼 그게 1,200억이 그 회사의 가치고 시가총액으로 네, 네. 그거를 주가로 꼭 하고 싶다면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거를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그게 매일매일 사실은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오늘 이랬는데 네. 다음날 신규 사업을 뭐 추가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업부를 뭐 팔았을 수도 있고 네. 좋은 CEO를 모셔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에 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모닝 미팅이라는 회의를 준비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뉴스, 어. 공시,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종목 토론실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네. 증권사 보고서 그다음에 루머는 뭐가 있는지 그걸 다 공유를 합니다. 네. 공유를 해서 그게 회사의 기업 가치에 큰 이 변화를 주게 되면 엑셀 창을 다시 다 열어가지고 네. 숫자를 뜯어 고치죠. 아하. 그래서 아까 목표 얘기했던 주가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는 근데 같을 거 아니에요. 크게 안 네, 바뀌었을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0억이었는데 사실 200억이 됐다. 이 회사가 뭔가 가치를 네. 올려서 그럼 200억 나누기 7% 하게 되면 또 2,300억, 4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까보다 2배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을 자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 회사를 뭐 500억에 샀어요. 네. 근데 1,200억이라고 처음 계산해놨단 말이에요. 100억 네, 나누기 네. 7%로. 네. 그러면 1,200억 되면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2배 이상 그러겠죠.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을 게을리하면 네. 주가 올랐네 하고 1,200원 싹 홀랑 팔아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오르는 기간 중에 예를 들면 가치가 어떤 바뀌었어. 상품이 생겨가지고 네. 200억을 벌고 있더라. 또는 벌 수 있을 거더라. 네. 이거 하면 사실 2,500억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그 회사의 이익에 네.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네. 1,200억에 안 팔고 2,500억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1,200억에 판 사람은 당장은 기분 좋지만 네, 네.
또 주식을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고 아하. 아닌 사람들은 그걸 2,500원까지 하면 2배짜리 주식을 하나 또 덜 네.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이라기보다는 가격을 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새로운 신규 가치를 만드는 일을 안 하면 네. 신사업을 안 하면 네. 그 회사는 좀 어렵겠네요. 그 그러니까 목표가- 성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원래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네. 되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 건 아닌 네, 게 네. 기존 사업의 가치가 예를 들면 1,000억인데 네, 네. 주가가 500억에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0억이 유지만 돼도 네. 주가는 2배 오를 수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회사는 네. 사업의 유지라는 게 잘 없어요. 강물에 그냥 배를 띄워놓고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해도 노를 엄청나게 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또는 오리가 이제 물에 떠 있으려 그러면 발을 엄청 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보통은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대충 하거나 잘 못해도 중간은 가려면 네.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네. 성장주고 그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메가 트렌드 또는 산업의 훈풍이 불어오는 곳에 투자하는 이유예요. 네. 아, 그 뭐야? 저기 얘기를 하시니까 노젓는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역방향 강에서 열심히 노젓는 배 말고 그렇죠. 정방향 강에서 천천히 노젓는 배가 더 낫겠네요. 거긴 노 안 져도 되죠. 그냥 부채질만 하면 되죠. 내려가는 거죠. 약간 제갈량 느낌으로. 네네네 그렇죠. 제갈량은 이기는 싸움만 하잖아요. 아, 그죠. 열심히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잘 되는 데서 아. 그렇게 되면 네. 이익이 괜찮아지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목표가의 변경을 못 따라가면 그냥 계속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목표가를- 저희가 도전 비중을 10배 먹은 이유예요. 아. 이 회사는 네. 저희가 매일매일 보고 네. 뭔가 체크하고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나올 때마다 계속 네. 이 회사 잘할 거야. 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 신제품도 잘 할 걸? 이라는 생각을 가정해서 계속 네. 추정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 잘하는 거예요. 아, 추정보다 잘한다. 계속.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더존 비전을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 투자를 했고 네, 네. 10배 이상 수익이 났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 조직력이나 네. 그 경영자가 훌륭해요. 아하.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 직원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해. 아, 거기 그래요? 사장님이 미친 듯이 빡셉니다. 만족이 없다. 나랑 똑같아. 스틸 헝그리. 네. 직원들을 아주 그냥 네. 볶아가지고요. 아. 일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팔았다면 네. 10배짜리 수익이 사실 15배 먹었거든요. 네, 네. 초기부터 하면 60배예요. 왜냐면 4배 먹고 팔고 다시 15배 먹었으니까 네, 네, 네. 60배를 먹었다 쳐봐요. 그러면 2배짜리로 2, 4, 8, 16, 32, 그죠. 64. 네. 그러니까 2에 몇 승에 6승이잖아요. 6승. 네, 네. 그리고 6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더존 비전을 사놨다면 네. 부채질하면서 10년 기다리면 60배가 되는구나 제갈량 하는 느낌으로. 거죠. 네. 아하.